네, 안녕하세요. 심장혈관 흉부외과 전문의 서동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주제는요, 혈관 나이를 되돌리는 회춘 전략입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스킨 레주비네이션이 굉장히 요즘 유행이죠. 이 피부 노화를 막기 위해서 뭐 피부과나 이런 사실 클리닉들 많이 가실 겁니다. 그리고 뭐 실생활에서 틈틈이 이런 피부 관리들 많이 하실 텐데요. 사실 이런 관리들 굉장히 좀 큰 비용도 지출해야 되고 따로 시간도 빼야 되고 이런 부담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 몸을 지키는 이 혈관 나이를 되돌리는 이 회춘 전략은요, 그렇게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내 생활 습관과 잠깐의 이 틈만 내서 좀 습관을 좀 변화하고 운동을 해주면 이 혈관 나이는 충분히 되돌릴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뭐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회춘 전략 굳이 안 할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꼭 듣고 한번 실천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혈관 나이를 되돌리기 위해서 실제 많은 돈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줄기세포나 뭐 혈장 교환술이나 여러 시술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아직 근거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요. 혈관 나이를 되돌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내 생활 습관을 바꾸는 데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회춘 전략을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전략 첫 번째는요, 식탁 위에 약국입니다. 네, 먹는 게 보약이라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먹는 그 식탁 위에 이제 식품을 조금 바꿔보시고 추가해 보심으로써 이제 혈관 나이를 되돌릴 수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 전략. 네,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방법입니다. 움직임은 약이다. 네, 근래 현대인 분들이 여러 이 만성 질환이 생기는 이유, 그리고 비만 인구들이 늘어나는 이유, 대표적인 게 이 자식 생활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움직임이 적어지면서 여러 질환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보통 예전만 해도 버스 정거장, 뭐 한두 정거장 정도는 걸어서 다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래에는 여러 대중교통들이 발달되면서 버스를 타기도 하고 택시를 타기도 하고 뭐 걷는 활동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하철을 걷는 그런 길들에도 뭐 무빙워크도 있고 하면서 사실 걷는 활동들을 많이 줄어가고 있죠. 사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편의성이 높아지면서 그만큼 움직임은 줄었다는 겁니다. 네, 세 번째 전략. 이 부분도 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혈관을 위한 휴식의 시간을 가져라. 네, 이 얘기를 드리면서 제가 예전에 휴식의 시간이 부족했을 때 제 몸이 얼만큼 망가졌었는지도 한번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전략입니다. 당신의 식탁을 혈관 전문 약국으로 만들어라 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런 식품들 아마도 빨간색이죠. 뭔가 빨간색 빛깔들이 있는 게 뭐 혈관에 좋다, 뭐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표적인 혈관에 좋은 성분들을 가진 이 식품들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먹는 식탁 위에 조금씩 올려서 먹는 것들을 변화를 시켜주는 게 첫 번째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양파 껍질, 양파에 퀘르세틴이 많이 들어있어요. 실제 뭐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양파즙을 먹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양파에 들어있는 퀘르세틴 같은 것들이 혈관을 보호하고 이런 사실 혈관의 확장을 조금 도와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통 양파를 속살만 또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속살에 비해 껍질에 이 퀘르세틴이 약 30배 이상 더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파 껍질을 우린 뭐 차나 혹은 이런 식품들을 이용해서 혈관을 조금 튼튼히 하는 방법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또 비트입니다. 네, 비트도 붉은 빛이 나기 때문에 사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또 혈관에 왠지 좋을 것 같잖아요.
네, 비트에는 이 질산염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질산염 자체가 우리가 이제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이 NO의 전구 물질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NO가 제대로 이제 활성화되면서 혈관을 확정하고 혈관이 혈류가 잘 흐를 수 있게 도와주는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오미자도 좋습니다. 오미자에는 이 휘잔드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비슷하게 혈관을 보호하고 혈관을 좀 튼튼하게 하는 성분들인데 꼭 이것만 드시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대표적인 식품을 좀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이런 식품들을 통해서 생활 습관에 식탁 위에 혈관을 조금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식품들을 조금 채워보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먹는 게 보약입니다. 내가 잘 먹어야 그만큼 몸도 건강할 수 있고요. 요즘 젊은 분들 제가 당뇨 환자들, 고지혈증 환자들 많이 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분들 보게 되면 마른 당뇨도 많고요. 마른 고지혈증 환자도 많습니다. 네. 그런 분들 잘 보면 좀 먹는 게 부실한 경우들이 많아요. 이제 60대, 70대 가시면서 입맛도 좀 떨어지고 약간 소화 기능도 떨어지면서 잘 안 드시는 경우도 있지만 젊은 분들이 요즘 다이어트가 필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먹는 거를 굉장히 좀 제약하는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적게 먹고 덜 먹고 혹은 굉장히 영양소를 제한해서 먹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몸은 점점 위기상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계속 하다 보면 영양소가 계속 안 들어오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하게 되면 들어오는 영양분들을 다 지방 형태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살이 찌게 되고 혹은 지방 주변에 지방에서 또 우리 간에서 지방 대사가 일어나고 이러면서 지방간이 되고 우리 고콜레스테롤증이 되고 이런 형태로 사실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어르신들 혹은 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 진료 볼 때마다 저한테 꼭 이제 물어보는 게 뭘 먹으면 좋아지나요? 라고 그러니까 질문을 주시거든요. 이럴 때 저는 이제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이런 식품들도 있지만 그냥 골고루 잘 드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1차적으로는 골고루 잘 드셔야 되고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가릴 거 없이 영양소들을 잘 섭취하시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런 제품들, 그러니까 이런 식품들을 좀 섭취를 추가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혈관 건강뿐만 아니라 몸 전신의 이 컨디션을 올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먹는 게 일단은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두 번째는요. 움직임이 약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 움직이는 거는요. 혈관도 춤추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네, 이 움직임의 위약은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있지 않고 그러니까 고정된 자세를 이렇게 유지하지 않고 계속 움직여만 주면 사실 혈관 건강은 굉장히 좀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점점 혈관의 노화가 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운동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운동들을 생각하시죠? 예, 보통 사실은 이제 약간 이제 접근 용이성이나 난이도를 보게 되면 유산소 운동이 가장 쉽게 접근을 해요. 보통 걷기부터 해서 달리기 정도. 요즘 또 러닝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 유산소 운동 자체가 굉장히 좀 큰 영향이 있습니다. 혈관 건강에 중요한 영향이 있죠. 우리가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심박수가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교감신경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혈관 기능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지방 대사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영향이 있을 텐데요. 그리고 이 산화질소가
활성화도 도움이 돼서 혈관도 이완시키고 혈관 건강에 영향이 있는데 단순히 유산소 운동만 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바로 이 근육의 역할입니다. 근육이 있어야, 특히나 노년층에는 근육이 있어야 혈당 대사뿐만 아니라 이 혈관 기능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저는 근육을 이제 보통 심장 다음에 사실 보조적으로 펌프 역할을 해주는 장기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예,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마 종아리 근육이에요. 종아리 근육이 이 제2의 심장이다라고 불리는 이유가 심장 펌프 역할을 이 종아리, 허벅지 근육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근육도 빠지고 그렇게 되면 그 펌프 역할이 떨어지면서 혈관의 이동 그리고 혈액의 이동이 약해지면서 혈관 기능이 떨어질 수 있죠. 하지만 근력 운동은 주의하실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하다 보면 무거운 중량을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발살바라고 해서 힘을 쓸 때 숨을 참는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혈관의 압력이 쭉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분들이야, 그리고 젊은 분들이야 혈관 탄력성이 좋기 때문에 괜찮을 수가 있지만 내가 고혈압이 있고 혹은 혈관 질환이 있고 그리고 나이가 좀 있다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이런 발살바 호흡을 하게 되면 오히려 혈관 건강을 이제 망칠 수도 있거나 손상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운동하시다가 저렇게 고중량이나 이런 운동을 하시다가 쓰러지시는 경우들이 사실 이런 측면들에서 좀 나타나는 경우들이고요. 만약 근력 운동을 하신다라고 하시면요, 내가 좀 건강하시고 젊은 분들이야 당연히 고중량을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약간의 중강도, 그러니까 약간의 저중량으로 고반복으로 운동을 하시는 게 오히려 좀 안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운동 얘기하면 제가 이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했으면 또 필요한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운동 방법인데 바로 스트레칭입니다. 이 스트레칭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혈관 노화를 측정할 때 간단한 사실 자가 테스트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유연성을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근육의 유연성도 같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노화에 따라서 그리고 혈관 노화에 따라서 근육의 유연성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유연성을 꼭 이제 사실 키우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근육이 이완되고 이러면서 혈관이 같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근육이 이완되면서 자연스레 혈관의 이완도 돕고 그리고 혈관을 조금 압박해주고 이러면서 혈류가 잘 이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숨겨진 혈관 명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스트레칭입니다. 이게 점점 유연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할 때 아프거든요. 스트레칭 할 때 불편하고 그리고 무릎 관절도 굽고 이래서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이 스트레칭을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는 운동 전에는 스트레칭을 할 때 약간 동적인, 약간 움직이면서 몸의 긴장도를 좀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해준다라고 하면요, 움직이면서 끝나고 나서는 심박수도 좀 가라앉히고 그리고 근육의 긴장도를 조금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정적인 이제 스트레칭을 하라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운동 전후에 스트레칭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운동 방법이고요. 오늘부터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리면요. 일명 이제 모관 운동이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모세혈관을 움직여 주는 거죠. 움직여서 혈류가 잘 돌 수 있게 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누워서 하시면 되고요. 누워서 팔다리를 쭉 세운 상태에서 떨어주는 겁니다. 팔다리를 달달달달 떨어주시면 그러면 손가락 끝, 발가락 끝에 있는 혈류가
자연스레 중력의 힘에 따라서 내려올 거거든요. 그래서 심장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혈류가 이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은 크게 힘을 들이지 않고 그리고 다칠 위험이 없죠. 다칠 위험이 없기 때문에 틈틈이 하루에 사실 한 1분씩 생각나실 때마다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운동이라고 하면 뭐 하던 분들은 뭐 운동 중독까지도 되고 안 하면 되게 몸도 찌푸둥하고 힘들지만 안 하시는 분들은 운동의 시작 자체가 또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관 운동법을 알려드린 이유가 달리기 하는 것도 힘들고 뭐 걷는 것도 관절이 아파서 힘들고 그리고 근력 운동은 꿈도 못 꾸고 그리고 스트레칭은 지금 이제 유연성이 많이 떨어져서 할 때 뭐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혈관을 위해서는 어떻게든 움직임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네, 움직여야 혈액도 이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제가 모관 운동법을 소개해 드리는 거니까요. 틈틈이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누워서 팔다리를 뻗고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틈틈이 해주시고요. 네, 제가 전략을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게 혈관에도 쉼과 안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되게 휴식이 부족해요. 너무 이제 바쁘고 스트레스 많이 살다 보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정보를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핸드폰도 보고 그리고 뭐 TV나 다른 이제 매개체를 통해서 계속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정리할 시간을 저희가 제대로 못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리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잠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는 동안 몸은 회복하고 뇌도 휴식을 취하고 쉬게 되는 거거든요.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혈관 자체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쉬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 제가 사실 이제 20대 때 굉장히 살이 많이 쪘어요. 그리고 이 상황이 계속 병원에 들어가고 인턴, 레전트 하면서도 계속 살이 찌고 몸 상태가 좋지 않았거든요. 그 대표적인 원인이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식습관도 있지만 쉼이 부족했다라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제대로 잠을 못 자고 쉬지 못하기 때문에 몸 자체가 회복을 제대로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술을 안 먹거든요. 술을 먹지 않은데 지방간도 생기고 뭐 혈당도 높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약간의 제가 규칙적으로 꼭 지키는 게 하루에 최소 7시간은 자자. 못 자도 6시간은 자자. 이렇게 제 나름대로의 규칙을 정했어요. 그렇게 자고 나서부터 몸 상태가 사실은 좀 좋아지고 뭐 혈당도 그렇고 지방간도 콜레스테롤 수치도 좀 안정화되고 중요한 게 살도 빠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속돼야 안정돼야 우리 몸이 복구되고 혈관에도 중요한 이제 회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쉬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제가 보통 이제 말씀드릴 때 혈관에 안 좋은 거 예전에 이제 흡연까지 말씀드렸지만 혈관에 안 좋은 것라고 할 때 제가 고고당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그리고 거기에 스트레스. 네, 스트레스는 정말 치명적으로 혈관을 수축하고 혈관을 손상시키는 유발자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스트레스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의학적인 스트레스라고 하면 굉장히 큰 뭐 배우자 사망이나 뭐 이런 아주 큰 충격을 이제 보통 스트레스라고 제가 학생 때는 그렇게 배웠는데요. 요즘은 만성적인 스트레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염증도 어떤 개념에서 사실 급성염증에 대해서 의학적인 개념들로 많이 저희가 학창시절은 배웠지만 최근에는 만성염증 그리고 만성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여러 질환의 원인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만성 스트레스, 지속적으로 내 몸을 자극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자극해주는 이 스트레스야말로 이 보이지 않는 혈관 수축 유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가 있을 때 약간 호흡법을 조금 좀 유념해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방법으로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시면 좋겠지만 지금 당장 내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없다라고 할 때는 제가 이제 오늘 알려드린 호흡법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478 호흡법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478 호흡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코로 4초간 숨을 크게 들여 마시고, 그 다음에 7초 정도 숨을 멈춥니다. 그 다음 8초간 입으로 내쉬는 거죠. 이렇게 3차례, 4차례, 5차례 이렇게 하다 보면 약간의 심박수가 떨어지고 내 몸이 조금 안정되고 긴장도가 좀 떨어지는, 이제 완화되는 모습을 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호흡만으로도 이 부교감신경이라고 하는 이 신경계를 좀 활성화시키면서 약간의 혈관 확장이나 이 스트레스를 좀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호흡법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전략,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전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거든요. 이런 방법들을 꼭 하셔야 되는데, 데이터로 보는 대한민국의 혈관 위기 상태를 보게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전략, 늦춰져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네, 이상지질 혈증이라고 하는 이제 보통 이제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고지혈증이라고 하죠. 이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15년 새에 2.5배가 폭증했습니다. 이제 제가 학생 때가 이제 20년이 넘어갔잖아요. 20년이 넘었는데 이 학생 때는 이 고지혈증, 당뇨 환자들, 뭐 고혈압은 조금 많이 문제였지만 당뇨 환자, 이제 고지혈증 환자가 이 정도로 많다, 뭐 그 정도로 신경 쓰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서구화된 암이라고 해서 뭐 전립선암 이런 암들은 사실 국내에는 많지 않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소과된 식단, 뭐 이런 현대인들의 여러 생활 습관들 때문에 이런 병들이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고콜레스테롤증, 사실 이제 혈관 질환에서 치명적이죠. 이게 15년 새 2.5배가 증가했고요. 이 당뇨병 환자는 혈관 노화에 급행 열차를 타게 됩니다. 이 환자들도 실제적으로 거의 15년 사이에 뭐 2배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혈압은 너무 많죠. 이게 성인 3명 중 1명은 고혈압 환자라고 하니까 정말 많고요. 또 하나는 이 치료 성공률이 좋아야 될 텐데 절반 정도는 조절을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 거기에 우리의 식습관이 또 문제죠. 이 절대적인 이 탄수화물의 섭취도 많지만 이 음식물의 중에 이 나트륨의 섭취량이 이 WHO 권고량의 2.6배나 더 많습니다. 그만큼 혈관 건강은 위태롭다. 그래서 오늘부터 당장 내 혈관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혈관 나이는 몇 점일까요? 제가 오늘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체크리스트를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네, 다 손을 한번 펴시고요. 몇 개가 해당되는지 하나씩 이제 해당되면 접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손발이 자주 저리거나 차갑다. 두 번째, 계단을 오르면 숨이 금방 찬다. 세 번째,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릴 때가 있다. 네 번째,
기름진 음식이나 국물 요리를 즐겨 먹는다. 5번째, 가족 중에 심내혈관 질환 병력이 있다. 6번째, 몸에 멍이 잘 들고 잘 없어지지 않는다. 7번째, 최근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이 잘 안 된다. 네, 마지막입니다. 가족력 혈압계로 잰 맥압이 60을 넘을 때가 많다. 네, 여러분들은 몇 개 정도 해당되시죠? 보통 한 2개 미만 정도, 그러니까 보통 2개 이하 정도라고 하면 네, 정상 범주 안에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3개에서 4개 사이다 라고 하면 지금 혈관 건강에 이 약간 주황불이 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5개 이상이다 라고 했을 때는 내 혈관 나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검진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자가진단법 꼭 해보시고 내 혈관 상태를 한번 좀 추측을 해보세요. 그래서 위험하다라고 하면 꼭 검진을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혈관 얘기들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데요. 혈관 건강에 대한 흔한 오해와 진실들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콜레스테롤 수치만 낮추면 되나요? 우리가 고지혈증이 있으니까 콜레스테롤 수치만 낮추면 된다라고 생각들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스타틴이나 이런 콜레스테롤 약에 대한 약간 흔한 오해가 생깁니다. 네, 콜레스테롤 약을 먹었더니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그렇게 낮아지지 않았더라. 이런 연구들이 몇몇에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고지혈증 약 먹어도 어차피 심내혈관 질환 예방 못하니까 먹지 않아도 돼. 이런 약간의 오해들이 생겼던 겁니다. 그런 측면이 아니라요. 네, 콜레스테롤 수치뿐만 아니라 이제 같이 동반되는, 사실 보통은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나 당뇨는 동반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이 당뇨나 혹은 뭐 당뇨가 있는 분들이 이제 혈압이 있거나 이렇게 동반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콜레스테롤 수치만 낮췄다라고 해서 이게 치료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내 전반적인 상태를 되게 중요하게 판단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다른 이제 지표들까지도 관리가 좀 필요하다. 혈압뿐만 아니라 혈당, 그리고 뭐 다른 수치들도 있겠죠. 뭐 내 체중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관리를 하셔야 된다. 사실 혈관은 결국에는 여러 문제들이 영향을 줘서 나타나는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만 뭐 좋게 한다라고 해서 그 결과가 무조건 좋아지진 않겠죠. 그래서 다른 부분까지 같이 챙기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2번째가 내가 고혈압 약을 먹고 있어요. 혈압 조절하기 위해서 혈압 조절제를 먹고 있는데 그러면 짜게 먹어도 괜찮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뭐 이런 이유, 뭐 우리 먹는 습관 바꾸기 쉽지 않잖아요. 특히나 이제 평생 조금 짜고 자극적으로 먹던 분들이 갑자기 싱겁게 먹는 거 쉽지 않으니까 내가 혈압약 먹으니까 좀 짜게 먹어도 되지 않겠냐라고 하시지만 그것도 사실 좋지 않겠죠. 뭐 당연히 이거랑 비슷해요. 내가 고지혈증이 있어서 어차피 약을 먹고 있으니까 그냥 먹는 거 조절하지 않고 뭐 기름진 것도 먹고 이래도 되지 않겠냐라고 하시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런 생활 습관을 변화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꼭 해야 합니다.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3번째는 아마 이게 예전에 많이들 이것 때문에 음주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을 약간 합리화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뭐 와인 한두 잔 먹는 거 혹은 내가 이제 반주로 먹지만 하루에 뭐 한 잔, 2잔 약간 얼굴이 좀 발그레지다든지 약간 혈관이 좀 확장되는 느낌이 드는 정도로 약간 음주를 하는 거는 오히려 혈관 건강에 좋다더라 라는 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도 결국에는 거짓입니다. 네, 이런 논문 근거가 제대로 없어요.
근거가 제대로 된 근거가 없고요. 오히려 한두 잔도 좋지 않다라는 게 최근에 연구된 여러 근거들입니다. 네, 음주를 하게 되면 이 음주 자체가, 알코올 자체가 우리 몸에서는 약간 독성 물질로 인식을 하게 돼요. 독성 물질로 인식하게 되면 이 알코올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이 간이 더 많이 일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알코올 자체는 우리 몸에 에너지로 쓰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이걸 대사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대사를 계속 해야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먹는 탄수화물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소화 대사를 못 하다 보니 이게 또 지방 형태로 저장하고 이게 또 이제 간 기능이나 뭐 혹은 비만이나 이런 거랑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적당한 음주가 혈관에 좋다더라라는 것은 오해입니다. 절대 그러지 않으셔도 좋겠고요. 또 하나는 네, 요즘 많이들 있습니다. 혈관 청소 주사 정말 있나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혈관이 좁아지는 이유, 플라크, 그리고 뭐 죽처럼 안쪽에 찌꺼기가 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게 찌꺼기가 차면서 단단하게 석회화, 칼슘들이 자리 잡으면서 단단하게 석회화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치료에 있어서 혈관 청소 주사라는 게 굉장히 좀 많이 이제 대중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라고 하면 이건 오해에 가깝습니다. 왜냐라고 하면요. 보통 이 죽상이라고 하는 이 찌꺼기가 차게 되면 이걸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초기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먹는 약을 먹게 되면 이 죽상을 좀 이제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혈관 노화 그리고 혈관에 있는 플라크나 이상 부분들을 체크할 때 가장 흔하게 체크하는 부분이 우리가 경동맥이라고 하는 거죠. 이 경동맥이 피부에서 측정할 수 있는 이제 가장 가까운 동맥혈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체 혈관의 상태를 좀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되는데요. 이 동맥혈관, 경동맥의 플라크나 혹은 이 석회화 같은 이 동맥경화가 진행됐을 때 이런 약물을 조금 쓰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좀 일부 좋아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혈관 청소한다라고 하니까 그 혈관에 있는 찌꺼기를 다 녹여서 어떻게 밖으로 배출한다라는 부분들은 조금 오해에 가깝다라는 거 좀 생각하시고요. 그 전에 조기에 확인해서 조기의 검진을 통해서 확인해서 혈관이 더 진행되지 않게, 좁아지지 않게, 그리고 이 동맥경화가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신의 선택이 혈관의 시간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몸에 이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거 얼마나 긴장이 되실까요? 네, 저도 만약에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너무 긴장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전략들로 이 혈관의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꼭 실천을 통해서 혈관의 시간을 되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 얘기들이 있잖아요. 제가 전략 1, 2, 3을 말씀드렸는데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요즘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일단 사실 저는 그 전략 1, 2, 3을 그 순서대로 사실 중요도에 따라서 제가 놨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겁니다. 잘 드셔야 됩니다. 잘 드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 다음은 먹은 만큼 움직이시고 활동을 해라. 그만큼 활동하셨으면 이제 휴식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어떻게 보면 혈액순환도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는 과정이잖아요.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먹어서 움직이고 쉬고 이런 과정들이 자연스레 순환을 하게 되면 혈액의 순환이 되돌아오는 이제 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혈관의 시간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